자, 이 건물이 있습니다. 자, A랑 B가 있는데 A랑 B가 놀러 온 거야, 이제 수학여행으로. 근데 이제 막 수학여행을 미국으로 갔어. 했는데 B가 훨씬 위에 있고 A가 조금 지상 근처에 있어. 로비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두 칸 올라가던, 똑같이 막 1층 내려오든, 똑같이 층수가 2배가 되든, 똑같이 층수가 뭐 3분의 1배든, 뭐 나누기 2를 하든, 여전히 B가 더 위에 있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층수를 갖다 붙이는 순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 이제 층수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서 이제 위에 있던 놈이 더 밑으로 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지상에 근처에 있던 애가 조금만 내려가기 때문에 누가 더 밑으로 간다? 더 위에 있던 놈이 더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위에 있던 놈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언제? 누구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요것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더 뭔 소린지 모르겠을 교과서 정리 내용을 한 번만 읽어보면. 자, 반갑습니다. 이건 또 방과후 뭐야? 중학수학의 김민우입니다. 듣고 싶죠? 도움내주 내가 성적수 맞더라도 주보를 야야야, 종 쳤다 빨리 자리에 앉아라. 자, 반갑습니다. 방과후 중학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학습지 2.2 부등식의 성질 내용에 대해서 문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부등식의 성질을 설명했던 그 내용은 생략하고 영상에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간략히 설명을 해보고 좀 본론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뭘로 설명할까 하다가 그 여러분들 혹시 잠실 롯데타워 알고 있습니까? 잠실 롯데타워 있고, 우리 포천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잠실 롯데타워는 버스로 한 방에 가니까 그래도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대딱 커다란 빌딩이 하나 있어요. 자, 빌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층, 2층 뭐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커다란 빌딩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A라는 녀석은 한 이 정도 있고 B라는 녀석은 한 이 정도 있다 칩시다. 지금 누가 더 위에 있죠? 땅바닥이 여기에요. 땅바닥은 그러면 땅바닥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더 위에 있죠? 그렇죠. B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은 A보다 B가 더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둘 다 똑같이 한 3층 올라간다 생각해봐요. 똑같이 3층. 똑같이 3층 올라가봤자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높이 있습니까? 그렇죠. B가 높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랑 B가 있었는데 똑같이 3층 올라가봤자 어떻게 된다? 여전히 누가 더 높이 있다? B가 더 높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이 한 2층 내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2층 띵동 하고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로 내려간다면 이번에는 누가 더 높이 있을까요? 똑같이 2층 내려갔어도 여전히 누가 더 위에 있다? B가 더 위에 있다. 그죠? 이것이 첫 번째 부등식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뭐 이따 정리를 하고요. 자, 계속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똑같이 2배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올라온 층수만큼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있는 그림을 상황을 예를 들었을 때 지금 A가 요 정도 높이에 있는데 2배란 얘기는 올라간 만큼 또 올라가는 거죠. 대략 뭐 한 이 정도로 해볼까? 한 이 정도의 A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A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B는 이만큼 있는데 지금 또 올라가야 되나? 거의 이 정도겠죠, 그죠? 그래도 누가 더 위에 있다? B가 더 위에 있다, 그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 같은데 A랑 B 중에 B가 더 높은 곳에 있었어. 2배를 해봤자 여전히 B가 더 높은 곳에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상황이 아니라, 이번엔 A랑 B를 다시 지우고, 자, 이번엔 절반으로 가봅시다. 각자 올라와 있는 층수에서 절반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보자. 절반만큼. 그러면은 여전히 A, B가 있는데
2분의 A층과 2분의 B층은 어디가 더 위에 있는 것일까? 2분의 B가 여전히 더 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것이 부등식의 성질 뭐 두 번째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요약해보면 원래 높이 있는 애가 여전히 높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 잠실 롯데타워 하니까 생각나는데 선생님은 그 롯데타워보다는 이제 그 서울의 높은 건물 하면은 약간 이제 그 63 빌딩이 좀 상징이었거든요. 선생님이 뭐 이제 울산 살았고 서울은 이제 이모가 사셨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번 올라올까 말까 종종 그 아버지 차 타고 한 9시간 걸려서 막 올라오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63 빌딩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래봬도 이 63 빌딩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정작 가서 뭐 했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딱 기억나는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지더라고요. 63층까지 있는 빌딩인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귀가 먹먹해져.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안내원 분이 계신데 침을 삼키시면 좀 괜찮아져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 높은 곳 올라가거나 귀가 먹먹해보면 침을 계속 삼켜보는 습관이 생겼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지금 롯데타워에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63빌딩 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그 이렇게 생겼는데 63빌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바로 근처에 상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가들이 있는데 이 상가에서 이제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짜장면, 뭐 짬짜면을 먹었던 것 같아요. 짬짜면 아주 옛날에 선생님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나 기억나는 게 상가에 있다가 이제 배가 아파서 선생님이 이 화장실을 갔습니다. 상가 화장실은 보통 그 가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상가 복도 이제 가게를 밖으로 나가서 빙빙 돌아서 이제 그 층마다 하나씩 있는 화장실이었는데 사실 선생님이 원래 집 밖에서 잘 변을 못 봤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진짜 너무 급해서 간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원래 집 아니면 잘 안 쌌어요. 그러니까 남의 사촌 집이든 남의 집에서도 잘 안 싸는 편이었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변을 봤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심지어 그 어떤 변기였냐면 이렇게 쭈그려 싸는 변기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싸는 변기 있죠. 이렇게 싸야 되는 변기 있잖아요. 이렇게 쭈그려 앉아 싸야 되는 변기였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변을 딱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뭐 별 대수롭지 않게겠죠. 뭐 어차피 뭐 공간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변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 문이 열리더라고. 그러니까 난 분명히 앉아서 이렇게 싸고 있었는데 문이 열려. 그러니까 어떤 아버님이셨는데 어떤 애기 아버지랑 한 5살 되는 6살 되는 여자애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분명히 남자 화장실인데 아마 그 아버님께서 그 이제 혼자 여자 화장실에 못 보내니까 데리고 오셨나봐. 근데 웬걸 내가 앉아 있는 거야. 선생님 문을 안 잠궜어요. 선생님 문을 안 잠궈가지고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더 어린 이 사람에게 나의 그 되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그 몹쓸 추억이 있어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렬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밖에서 똥 안 싸는데 더 안 싸게 되었던 경험이 있고요. 물론 고등학교 돼서는 그게 사라졌지만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있어요. 화장실 문을 안 잠그고 싸서 좀 민망한 경험을 했던 적이 한 번 더 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이제 화장실에서 또 변을 보다가 이제 시원하게 누워 있었는데 이제 문을 활짝 누군가 열어가지고 한 학번 후배인데 나이는 동갑이었던 한 학번 후배님이 이제 문을 열면서 어이쿠나 하고 이제 나도 어이쿠 미안해 하면서 내가 오히려 사과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꼭 화장실 문을 잘 잠그고 싸도록 하세요. 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우리한텐 63빌딩이라면 너네한테는 지금 잠실 롯데타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다시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둘 중에 높이 있는 사람이 계속 높이 있죠, 그죠?
똑같은 수를 더하던, 똑같은 수를 빼던, 똑같은 수를 곱하던, 똑같은 수를 나누던 이라고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게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하나. 자, 뭐냐면 자, 지금 B가 더 위에 있는 상황인데 뭐 잠실 롯데타운 지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높아서. 근데 만약에 지하가 있다 생각해봅시다. 지하 주차장이든 지하 공간이든 연결돼 있나? 지하철이랑 버스 아무튼 몰라. 안 가봤는데 만약에 지하도 있다 해봅시다. 지하 여기는 지하 위에는 지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은 B가 높이 있는데 층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봅시다. 음해보호 마이너스를 붙여보면 뭐 대략 A는 여기로 오죠, 그죠? 딱 반대로 오잖아. 땅을 기준으로 뾰잉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근데 B는 보세요. 훨씬 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면 훨씬 밑으로 내려가겠죠. 한 이 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원래는 A랑 B 중엔 B가 더 위에 있었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어떻게 된다? 역전되었다, 그죠? 원래 밑에 있던 놈이 더 위에 있는 게 돼버렸네. 예를 들어서 그럼 마이너스 2A도 볼게. 마이너스 2A 한 이 정도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2B도 한 이 정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는 걸까? 마이너스 2A가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부등식의 성질 세 번째고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건물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건물이 있습니다. 자, A랑 B가 있는데 A랑 B가 놀러 온 거야, 이제 수학여행으로. 근데 이제 막 수학여행을 미국으로 갔어. 했는데 B가 훨씬 위에 있고 A가 조금 지상 근처에 있어. 로비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두 칸 올라가던, 똑같이 막 1층 내려오든, 똑같이 층수가 2배가 되든, 똑같이 층수가 뭐 3분의 1배든, 뭐 나누기 2를 하든, 여전히 B가 더 위에 있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층수를 갖다 붙이는 순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 이제 층수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서 이제 위에 있던 놈이 더 밑으로 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지상에 근처에 있던 애가 조금만 내려가기 때문에 누가 더 밑으로 간다? 더 위에 있던 놈이 더 밑으로 가게 된다. 그래가지고 원래 위에 있던 놈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언제? 누구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요것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더 뭔 소린지 모르겠을 교과서 정리 내용을 한 번만 읽어보면, 자, 양변에 첫 번째 보면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즉 승패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무시해달란 얘기죠. 두 번째, 양변에 이번엔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곱하는 거랑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이미 위에 있던 애들이 더 위에 있는 상황인 거지.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전히 무시해주세요, 이거야. 그런데 세 번째는 양변에 같은 음수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면, 얘들아 이제 나누는 것도 곱하기로 생각해주자. 나누기는 이제 곱하기하고 역수 취하는 거니까 어쨌든 곱한다는 얘기야. 어쨌든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 얘기는 너는 무시하면 안 된다. 너는 신경 쓰자.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부등식이 있을 때 이미 크기 관계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뭐 음수를 곱하는 것만 아니면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뀐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잠실 롯데타워는 지우도록 하고, 꼭 똥을 쌀 때 문을 잠그고 싸도록 하세요. 이게 여는 사람도 좀 당황스럽대. 그러니까 자, 아무튼 자, 1번부터 9번까지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A랑 B 중에 B가 더 큰 상황이죠, 그죠? B가 더 큰 상황인데 하나하나 봅시다. 1번은 양변에 얼마를 더해준 거죠? 1을 더해준 거죠? 그러면 1층씩 올라간 거잖아. 그럼 여전히 누가 더 크다? 여전히 B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이 기호를 오른쪽이 크다라기보다는 여전히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변화 없음, 그대로, 뭐 여전히, 뭐 그대로,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2번 보면은 똑같이 이번엔 4층을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뺀 거죠. 똑같은 수를 빼는 것은 그대로, 그죠?
여전히 크던 놈이 크다. 무시해줘라. 빼기 4는. 그죠? 그래도 그대로. 그러니까 빼기 4는 무시해줘라. 무시. 무시해줘라. 무시해줘라. 그 다음에 3번, 4번도 같은 얘기죠. 3배 해봤자 크던 놈이 크죠? 그래서 그대로다. 그대로 B 쪽이 크다. 그러니까 얘네도 무시 2. 오케이? 오케이. 무시 2. 오케이. U2. 그러니까 무시해줘라. 그다음 네 번째 7 나눠봤자 7등분 해봤자 원래 긴 놈이 그나마 더 길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 모르니까 이해를 돕고자 A가 이만큼이라 치고 B라는 녀석이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똑같이 7등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이 7등분 해봤자 그치 이건 좀 그치 길던 놈이 길다. 이건 정확한 7등분 아니라서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다 보이잖아, 그치? 우리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좀 추상적 사고, 그치? 보이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그치? 믿을게. 자, 그래서 7을 나눠봤자 여전히 그대로 크던 놈이 크다. 무시. 나누기 7은 무시해라, 이거. 근데 5번, 6번 보면 돼. 자, 5번, 6번.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다, 이거지. 왜냐면 이 재미없는 판, 맨날 이기던 녀석이 이기고, 뭐 어차피 우승은 B 뭐 이런 상황이야. 노잼이야, 노잼. 뭐 이기던 놈이 이기면 누가 봅니까, 그죠? 그런 순간에 A랑 B의 5번엔 얼마가 곱해져 있느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가 곱해졌다는 얘기는 위에 있던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층이 뒤집어진다는 얘기잖아.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오케이, 원래는 B가 더 컸는데 B가 더 밑으로 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뒤집어진다. 그대로가 아니라 반대로가 되는 거죠. 언더독의 반란 뭐 이런 느낌. 반대로 이게 아니라 언더독의 반란이죠. 축구 선생님 축구 K리그 보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죠? K리그 볼 때도 항상 그 언더독의 반란, 못하는 팀이 이기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매주 K리그 그 전문가분들이 이제 기자분들이나 이제 뭐 해설가분들이 이제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대부분 안 맞거든. 그분들이 절대 막 뭐 대충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그분들이 충분한 취재와 이런 전문적인 소견 또는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정하지만 다 안 맞아. 그런 얘기는 보는 재미가 있다는 얘기지. 예측과 달리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반대로 음수를 곱하면 반대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부등식의 성질 자체가 쓸데없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자 3을 이번엔 나누는 거죠. 마이너스 3을 나누는 건데 얘들아 나누는 것 또한 곱하기잖아.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음수를 곱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반대로라고 생각해줘요. 자 넘어갈게요. 7번 8번 자 7번 8번도 보면은 A랑 B가 있는데 얼마를 곱해줬냐면 7번에는 마이너스 4를 곱해준 거죠, 그죠? 마이너스 4를 곱해줬다는 얘기는 원래 B가 컸는데 아까 말했듯이 자 다시 한번 이미지 만들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물론 양수 음수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음수를 곱하는 순간 마이너스 A는 이렇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B는 더 나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팅팅 해서 이제 마이너스 A는 이 정도, 마이너스 B는 좀 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A가 더 크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 값은 중요하지 않아. 4라는 절대값보다는. 그래서 얘도 반대로 8번도 반대로 좀 감이 왔죠? 내 말을 이제 안 듣고 있었어야 돼. 뭔 소린지 알겠다 하고 이미 17번 풀고 있었어야 돼. 17번. 뭐 이런 느낌이야. 자, 아무튼 계속 가보면 9번은 마이너스 5를 얘들아 뭐 해준 거야? 곱해준 거니? 더해준 거니? 그러니까 더해준 거죠? 더해주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무시해줘라. 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코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코도 먹고 코피도 먹고 아까 코피도 났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10번, 11번, 12번, 13번을 쭉 해보면 이건 봐봐. 얘는 딱 8장 끼고 푸는 거야. 이제 8장 끼고 자, 누가 지금 크거나 같은 상황이지? B가 크거나 같은 상황이지. 그럼 우리는 두 가지만 고려한다는 얘기야. 지금 B가 크거나 같은 상황인데 그대로냐
반대로냐 이거죠. 그지? 그럼 그대로 반대로 둘을 판단하는 기준은 반대로가 좀 더 명확하니까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눈다. 그냥 마이너스를 곱한 상황. 그지? 마곱인 상황만 반대가 되는 거야. 그거 아니면 다 그대로. 그럼 1번 보면 10번 보면은 자 2를 곱했죠 먼저. 그럼 양수를 곱한 거네. 1을 더했죠? 무시. 그치? 그러면 여전히 그대로가 되겠죠. 그죠? 좀 이해됩니까? 11번은 보면은 먼저 얼마를 곱했어요? 마이너스 3을 곱했잖아. 그럼 반대로가 되잖아. 뒤에 2를 더한 건 무시. 그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니까 뭐 색깔을 이렇게 해볼게. 반대로 이렇게 된다. 12번 볼게요. 12번을 보시면 자 마이너스 2a니까 반대로 해야겠네. 뭐 혹시나 또 다른 변수가 없나, 또 다른 특이 상황 없을까 했더니 3분의 1을 빼는 건 그대로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오케이 반대로 이렇게 된다. 쉽지? 쉬워야 되는데. 자 13번 볼게요. 13번. 자 4분의 a가 있으면 4분의 4를 나눈 거죠. 또는 4분의 1을 곱한 건데 이게 양수잖아. 양수니까 무시. 5를 빼는 것은 무시. 그럼 원래 크던 b 쪽으로 부등호를 벌려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부등식의 성질에 대한 내용인 거죠. 별거 없죠? 14, 15번은 이미 저질러져 있어. A랑 B는 모르는데 막 A랑 B의 짓거리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 자, A랑 B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해줬느냐? 먼저 마이너스를 곱해줬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5를 더해주는데 그랬는데 A 쪽이 더 큰 거죠? 마이너스를 곱했는데 A가 크다? 이미지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미지가 사기긴 한데 자, 이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두 개 그냥 이렇게 빌딩 있다 치면 자 마이너스 a가 있고 마이너스 b가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a가 더 큰 상황이잖아. 그럼 원래는 누가 더 크게 a랑 b 중에 b가 더 크다 이런 얘기죠. 그죠? b가 더 높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빨리 푼다면 a 앞에 붙어 있는 좀 더 개수를 보는 거죠. 곱해져 있는 개수가 음수면 이제 뒤집는다 이거죠. 뭐 한번 정리나 해볼까? a의 개수가 음수라면 부등호 반대로 부등호 방향 반대로 그죠? 근데 a의 개수가 양수라면 뭐 0일 리는 없을 테니까 양수라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개수 말고 그 A 개수 말고 상수항 그러니까 추가로 더해지거나 빼진 지금 문제에서는 O 같은 존재는 무시해라. 됐습니까? 자 15번도 보면 같은 방법으로 보면은 A가 있죠. A가 있는 항이 있는데 이 A가 있는 항에 개수를 보면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개수가 음수죠? 개수가 음수니까 어떻게 해라? 부등호 반대로 해라. 그러면 원래는 A쪽이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아까 마이너스 붙인 게 B가 더 크다는 얘기는 원래는 B가 더 작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도 당황하지 말지어다. 자, 보세요. 지금 음수를 곱해준 것만 보라고 상수항인 4분의 7을 더한 건 무시해줘라 이거죠. 너 쓸모없어. 날 낚으려 하지 마. 4분의 7. 너한테는 난 낚이지 않아. 뭐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의 해와 마이너스 3b만 보는 거죠. 근데 음수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린다잉. 자, 또 이렇게 다 있는데 딱바닥 잠실타워 있는데 자 마이너스 3a가 더 큰 상황이죠. 마이너스 3a가 여기 있고 뭐 마이너스 3b 대충 여기 그려주면 원래는 3a가 여기 있고 원래는 3b가 여기 있겠죠. 그럼 a랑 b 중에 누가 더 크겠어? b가 더 크겠지, 그지? 그래서 아하 지금 a랑 b가 있는데 b가 더 크거나 같은 상황이야. 지금 여기 기호가 크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요런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1, 2, 3번 보면은 자 1번 볼게요. 빼기 1은 내가 생각하라 그랬어, 무시하라 그랬어? 무시해. 신경 쓰지 마. 어그로 주지 마. 그냥 2A랑 2B만 보는 거야. 근데 2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럼 원래대로 B가 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팍팍팍. 2번 볼게요. 0.7땡. 아, 수행평가 끝났는데 까먹었는데 그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그거대로 좀 한숨 나오는 상황이지만 여기서는 그것도 무시해라. 상관없다. 몰라도 뭐 어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뒤집어져라. 원래 주어져 있던 맨 위에 이 상황이랑 같은 거. 자, 3번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마이너스 100은 무시해주고 그래 놓고 말해버리기. 자, 그 다음에 A와 B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보니까 4분의 1 양수죠, 그죠? 양수. 그러니까 방향 안 바뀌어. B 쪽으로 화살표를 부동호를 벌려줘라는 얘기죠. 쉽다, 쉬워. 뭐 했다고 25분이나 지나갔지? 이거 참. 실전 문제랑 다 같이 할래 했는데. 자, 17번은 또 다른 유형인데요. 자, 지금 X라는 녀석이 2와 3 사이에 있는 거예요. X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상황인데, 자, 3X 빼기 4라는 녀석은 범위가 어떻게 될까? 이게 누구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 마이너스 뭐 1억, 뭐 플러스 1억 이렇게 써도 답이 돼요. 틀린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좀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해 보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X라는 녀석이 3X 빼기 4가 되려면 두 번의 과정을 거치면 돼. 먼저 X를 3X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몇 배 해준 거야? 3배 해준 거지? 그래서 보면은, 자, X는 2보다는 큰 상황이죠? 2보다는 큰 거야. 그럼 경계가 2인 거야. 그러니까 경계라고 생각해줘요. 2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19세 초과라고 해보면 만약에 19세 초과. 막 19세, 20세 초과? 뭐, 아무튼, 아무튼 막 19세 초과라고 하면은 19세는 안 되는데 20세가 되는 순간부터 되잖아. 좀 예시가 안 맞네. 내가 잘못 말했네. 그치? 19세 초과라고 하면은 19세 0시 0분 1초부터 된다. 예시가 더 어려우니까 이건 파기합시다. 아무튼, 자, 2보다 큰 상황이야. 그러면 경계가 2인 거야. 2는 안 되지. 근데 2를 손톱만큼 넘는 순간 되잖아?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자, 3x가 됐다는 얘기는 3배 해준 거죠? 그러니까 경계, 작은 것도 3배 해줘서 2, 3은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빼기 4죠, 그죠? 자, 지금 곱하기 3을 해준 거고, 자, 빼기 4를 해준 거야. 그럼 6에서 또 4를 빼줘야겠죠? 그럼 2가 되는 거죠, 그죠? 왼쪽 부분은 이렇게 조일 수 있고, 자, 오른쪽 부분도 보면은 원래는 3이었단 말이지. 3보다는 작은 거야. 그럼 3배 해준 녀석은 9보다는 작은 거야. 3, 3은 9. 3을 곱한 거야. 되니? 그 다음에 4를 빼줬으니까 9 빼기 4는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x 빼기 4란 녀석은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2도 넣고 3도 넣으면 되지. 그치? 왜 2 넣은 거를 왼쪽에 적어주고 3 넣은 걸 오른쪽에 넣어주는 건데 그것이 그거다. 근데 이제 원리를 알고 해주면 좋다. 18번 같은 얘긴데요. 자, 18번을 보면은 한번 해볼래요? 했죠? 자, 영상이니까 늘 얘기하지만 멈추고 풀면 되잖아. 자, 18번 즉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3 이하인 상태야, 그치?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 이하인 상태인데, 자, 1번은 두 칸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 x가 있었는데 지금 왼쪽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어. 근데 2씩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에다 2를 더하면 1이 되겠고, 그럼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요? 3에다가 2를 더하세요. 그럼 5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됐죠?
다음에 2번은 6배입니다. 이거 미안해요. 가운데 x 더하기 2라고 써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 6x라는 녀석은 또 누구보다 작냐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았는데 6배를 해준다면 마이너스 6이 되겠고, 자,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 3, 6, 18 3에다가 6배 해준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3분의 x네요. 세 번째는 아직까지는 순탄해. 선생님 왼쪽 오른쪽에 양 끝에 있는 숫자에게 똑같이 3을 나눠주면 되겠군요.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오른쪽은 3분의 3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근데 4번 5번이 이제 선생님이 가끔 얘기하는 항상 수학 문제 풀 때 집중할 수 없어. 그 특수한 상황에 집중해 줘야 되는데 지금이 그 상황. 그러니까 똥힘빡이라고 하죠, 그죠? 이제 변을 볼 때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관문의 힘을 빡 줘라. 관힘빡으로 해야겠다. 방송용 관힘빡. 관문의 힘을 빡 줘라. 좋게 얘기해, 우리 뇌의 관문의 힘을 빡 줘라. 뭐 이런 얘기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마이너스 5x가 있어요. 그럼 원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인데, 마이너스 5x란 얘기는 양변에 얼마를 곱한 거냐? 자,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옆에다가 보겠습니다. 지금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근데 마이너스 5x는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5를 곱한 거지. 그러면은 숫자를 계산해보면 5가 될 거야, 좌변이.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뒤집어져야 된다.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야. 3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인데, 자, 지금 마이너스 5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부터 뒤집어주고 시작하자. 선생님 참고로 뭐 음주를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텐션이 높은 이유는 그냥 높은 거예요. 3일 내내 정말 잠을 거의 잤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좀 좋아. 자, 3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5 이상 5 미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약간 좀 깔끔함을 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는 작은 놈이 오른쪽에 있는 게 못 참겠어요. 큰 놈이 왼쪽에 있는 거 못 참아요. 전 절대 못 참아요 하면은 그냥 이제 바꿔주는 거지. 마이너스 15가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5x는 5보다 작다.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4 빼기 x인데 먼저 마이너스 x를 그럼 구해보자. 자, x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를 곱해줬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다 뒤집어지겠죠. 자, 뒤집어진 거야. 지금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진 거야. 오케이? 따라오고 있니? 그러면 그리고 숫자에도 마이너스 곱하면 1과 마3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가 되는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4 빼기 x니까 3을 더해줘야겠죠. 4를 더해봤자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고요. 4를 더하면 5,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답은 얘가 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좀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 왼쪽이 작은 게 좋다는 학생들은 1 이상 4 빼기 x, 그 다음에 5 미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탐구해 봅시다. 자, 지금 A랑 B랑 C가 순서대로 크기 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A, B, C 이런 상황이야. A, B, C 이런 상황인데, 지금 A, C랑 B, C 중에 B, C가 클까요? 클까요? 네, 맞아요. 왜냐면 A랑 B 중에 B가 더 큰데 똑같은 수가 곱해졌으니까요? 아니겠죠? 답은 몰라, 이거야. 모른다니까 아니다가 맞겠죠, 그죠? 모른다가 좀 더 명확하죠. 뭔 소리냐면, 지금 A랑 B 중엔 B가 더 큰 게 맞는데, 지금 양변에 C가 곱해진 거죠?
C가 곱해지는 상황이야. 자, 곱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했죠. 우리가 잠시 롯데타워로 다시 가보면 양수배만큼 곱해지면, 그러니까 양수만큼 곱해지면 방향 안 바뀌어. 음수 곱해지면 바뀌어. 그지? 그래서 C의 상태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C가 양수일 수 있겠죠. 그죠? 양수이면, 저게 맞겠지. AC랑 BC 중에 크기가 안 바뀌니까 B 쪽이 큰 게 맞겠고, 자, C가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죠? C가 음수라면 방향이 뒤바뀌잖아. 그치? 그 다음에 C가 0일 수도 있어요. C가 0이면 뭐 AC랑 BC랑 같지 않을까? 둘 다 0이니까. 그죠? 그래서 모른다가 답이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등식 문제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딱 하나의 보통 그 제일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는 그거야. 그 숫자로 안 주고 문자로 줘. 그러니까 상수라고 해놓고 문자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음수라면 방향이 뒤집어지는 걸 처리해줘야 되고 양수라면 뒤집어지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그러니까 그대로냐 반대로냐를 이제 음수라는 걸 숨긴 채로 준단 말이야. 그것에 낚이지 않고 대범하게 그냥 숫자 하듯이 해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는데 20번이에요.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거야. 막 숫자가 없는데 뭐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하고 난리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 일단 A, B, C의 부호를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야. 자 A가 음수죠. B도 음수죠. 왜요? 0보다 둘 다 작으니까요. 그 다음에 C의 부호를 우리가 알아보자 이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AC랑 BC를 곱했는데 원래는 A랑 B 중에 누가 더 큰데 원래는 A랑 B 중에 B가 더 큰데 근데 C를 곱했더니 크기 관계가 어떻게 됐어? A 쪽이 커졌죠? 지금 A랑 B 중에 B가 더 큰 상황인데 양변에 C를 곱했더니 크기 관계가 뒤집혔다는 얘기죠. 크기 관계가 뒤집혔다. 그러면 C는 어떻게 된다? 음수다. 이거죠. C는 음수다. 그죠? 그래서 밑에 적어볼까? A는 음수, B는 음수, C도 음수인 상황이야. 그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이거죠. 그럼 마이너스 A는 양수겠네. 마이너스 B도 양수겠네.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클까? A가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A가 더 크겠죠. 근데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 중엔 마이너스 A가 더 크겠고, 저 C를 볼게요. C는 음수잖아, 그지? 그럼 C가 더 아래에 있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빼기 C를 보면은 마이너스 A는 양수인데 음수를 빼주는 거지? 그럼 얘도 양수겠네? 그럼 얘는 잠깐 다시. 양수지. 그럼 양수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해결해 보면 자 일단 C가 음수니까 음수가 제일 작을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보다 더 양수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A 빼기 C가 제일 크겠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직선을 배우고 나면 더 좀 더 깔끔한데 0을 기준으로 C는 음수 대신 A랑 B 중에 일단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주고 거기에 또 양수만큼 더해주니까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도 좀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숙제와 실전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